좋은 아침입니다. 12월 4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달러 보험에 대한 간단한 정보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초저금리 시대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로 함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 관련 내용, 안전자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팁까지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와 없어도 가입, 평생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진화하는 달러 보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인데요. 다른 내용은 둘째치고 첫째, 이 달러 보험이 고액 자산가들의 좀 전유물이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매달 일정한 그 보험료를 갖고 꾸준히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달러를 매수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외화 보험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화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환율을 통해서 그 외국 돈은 이제 달러를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받을 때는 또 달러 그 당시 환율을 갖고 또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차익, 환차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율이라는 것이 주식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핵심은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갖고 꾸준히 매수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매달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 가입을 하신다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돈 맡길 데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예금이나 적금 찾아보면 된다. 어디 찾아보면 되냐? 되도록이면 특판 상품들이 요즘 대부분 핀테크사와 제휴한 상품이라든가, 또는 내가 좀 발품을 팔아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솔편한 정기예금, M 플러스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1.9%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들을 충족하면, 조건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이체 통장, 급여 통장으로 바꾼다라 이런 기분부터 해서 모바일 쪽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최근에는 많은 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청약주택 종합 청약주택 통장 있죠. 이걸 가입한다거나 아파트 관리비 리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대 금리를 쌓아가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토스나 지금 그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 있죠. 거기에 제휴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제휴된 상품들 그 가입하시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고 그 한도는 있지만 무려 5%까지 또 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 갈아타기 쉬워진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연금저축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이동한 것이 바로 계좌 간 이체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부터고요. 지금 IRP 계좌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 결국은 옮기려는 금융사에 가서 계좌 개설한 다음에 기존 금융사를 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만 가면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다? 예,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그 갤럭시 와치 해지를 하는데, 그 해지하려고 그 대리점을 방문해야 된다는 굉장히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간소화된다면 해지가 굉장히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어떤 권리고 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제도들은 결국은 이러한 방어 장벽을 허물어서 굉장히 그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 현금 마일리지로 이제 합쳐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3개월, 아시아나 같은 경우 최소 6개월 이전에 들어가야 마일리지로 살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또 좌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러한
좌석도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2, 3마일리지 모자라서 이거를 구매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금으로 합산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러한 불편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일리지로 사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싼 금액을 사실 주고 사게 되는 것인데 금액적으로 따지자면요. 그렇지만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뭐 좌석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 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일리지 카드를 뭐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이제 전문가의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노후 준비를 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민연금이 63.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예적금 57.6%, 개인연금 49.2%, 각종 보험이 40%, 퇴직연금이 34.3%, 주식채권 22.4%, 부동산이 21.4%, 펀드 19.9%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을 물어본 거죠. 역시나 국민연금이 1등을 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노후를 왜 준비 못하냐 다 이 내용이죠. 뭐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이 힘든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하소연 때문에 즉 눈앞에 현실이 팍팍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 미래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노후가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뭐 소득 이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식들의 돈이 보는 부모님한테 가는 것이다라고 또까지 얘기를 하는데 무튼 국민연금의 강제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거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충분히 반증되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준비가 평균 이상인 사람과 평균 이하인 사람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후 적정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 보니까 75%대 33% 정도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노후 준비 방법 개수가 3.4, 2.8입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기본 3층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준비 평균 이하인 사람은 그 세 개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저희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은요. 그리고 또 사업자 같은 분들은 그리고 연령도 보게 되면 연령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높아진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때 준비 금액이나 준비 정도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투자자산은 5.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비율은요 65%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방법은 그렇지만 자산 규모로 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분명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여기 노월 생활비로는 최소 200, 적정은 285로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물가를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노후 준비를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얼마를 준비하느냐보다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노인의 생활비와 젊은 사람들의 생활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0원 갖고 쓸 게 별로 없겠지만 노인분들은 노후 준비가 덜 되신 분들한테는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는 게 노후 준비에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전자산들이 좀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달 바닥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도 이제 하락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금이나 채권이나 8월 정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그 최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몰딜에 대한 그러한 그 가능성이 다시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분명히 커지고 있고요. 내년에 뭐 대한민국 경기도 좋지 않고 세계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분명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그 평가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 5대 은행 PB한테 내년 재테크 상도를 물어봤더니 2명은 맑음, 2명은 갬, 그리고 1명이 흐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선 앞두고 경기 부양 때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돼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조금 둔화가 되는 중국이나 신흥국 증시도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도 좀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는 한번 참조해 볼 만해서 갖고 와봤는데 역시나 뭐 그 전망들은 각기 또 다르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 그 전문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소비자분들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는 그분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는데 부양가족 증명할 때 이제 가족관계 증명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이 본인의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인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신용카드로 쓴 그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 관련한 그 비용은 30% 공제가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는요. 그리고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 공제도 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하향했습니다. 2천에 1,000으로 하향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528 민주화운동 부상자랑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등급 판정 시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190에서 210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무주택, 1주택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해서도 기준 시가가 5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미리 홈택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접속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팁도 좀 주고 있죠. 그리고 청년의 기준이 34세 이하로 상향됐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항목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못 받았으면 5년 안에 다시 재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대학생 자녀 그 공제한도 등록금 관련해서는 9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에다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뭐 연말에 안내를 해드리면은 소비자분들의 이제 피드백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금융경제원에서는 2020년 원달러 환율을 이제 그 이제 1,100원에서 초반에서 1,25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경제연구원에서는 1,170원에서 1,220원까지 그래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자본시장연구원의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어느 정도 그냥 안전하게 안정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전망을 다 어떻게 보면 약속한 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달러 투자에 대한 그 시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전망들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자세하게 다양한 그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파악하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2020년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긴 하지만 회복할 것에 대한 어떤 힘들이 굉장히 약하다. 수출도 좋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또 달라질 판도가 있고 홍콩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그 안전한 자산 쪽으로 그 포커스를 좀 맞춰서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연말 되거나 이제 연초 되면 또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